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이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윤지영입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는 윤지영 선생님 얼굴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찬영 선생님은 오늘 처음 오셨어요. 두 분이 선후배 사이라고 들었는데 오시기 전에 많은 조언도 해주셨을 것 같고 얘기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긴장을 시키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아까 뒤에서 얘기하신 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야, 내가 얼굴 작아 보여야 되니까 네가 좀 앞으로 나와라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상당히 미담으로 해주셨습니다. 예술의 조예가 깊어서 일부러 차출해서 저희가 그렇군요. 오늘 예술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나누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시즌2 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 전에 영상 하나 잠깐 같이 보실까요? I spoke with Dr. Nader. This difficulty I've been having, Parkinson's, she says. 파킨슨병에 걸린 음악가가 나오네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이건 2013년도에 개봉되었던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인데요. 파킨슨병이라는 게 밝혀진 첼리스트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단원들이 충격 그리고 혼란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보니까 오늘 어떤 얘기할지 감이 좀 오세요? 파킨슨병과 예술의 어떤 상관관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비슷합니다. 사실 파킨슨병 환자들도 숨어있는 예술적 기질을 찾아내서 충분히 펼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지금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구독자분들, 환자분들은 내가 예술?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나한테 예술이? 난 재능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파킨슨병 환자 중에서도 예술과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저희 이찬영 교수님 그리고 윤지영 교수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탈 이런 느낌도 들고요. 파킨슨병에 걸리면 일상이 무너진다,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떨쳐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증상과 관련해서 예술가들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떨림 그리고 운동폭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먼저 그림 하나 보시죠. 네, 이 그림은 글씨 크기가 줄어드는 증상을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증상을 소서증 혹은 작은 글씨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찬영 선생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직업이 뭐죠? 이 그림은 그래픽 디자이너인 파킨슨병 환자가 글씨를 쓰거나 위에 예시로 있는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던 것만큼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은 무척이나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요. 이런 걸 진폭이라고 하나요? 이런 진폭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든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림 그리는 예술가가 파킨슨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는 못 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조금 바뀐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희경 씨 말씀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 증상 때문에 이전에 그림을 그리던 스타일과 그대로 따라 그리지 않고 조금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파킨슨병을 발병이 일어나고 나서 오히려 화풍이 조금 이제 독특하게 바뀌는 분들도 환자분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곳은 파킨슨병 미술가들이 그러니까 파킨슨병 미술가들의 그림들을 모아놓은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한희경 씨, 어떠세요? 이 그림에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공통점이요? 글쎄요. 약간의 필터를 깔아놓은 것처럼 뭔가 선이 이렇게 또렷하기보다는 약간 몽환적이다 그래야 되나? 뭔가 흐릿한 어떤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뭔가 흐릿하고 뭉글뭉글하게 보이는 느낌도 있지요. 네. 이게 색깔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선의 형태도 뭔가 이렇게 예리하게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특징은 파킨슨병의 특징과 연관이 지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색깔과 형태를 보는 감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은 앞서 이찬영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원래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일을 예전만큼 원활하게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이 환자도 아마도 우울증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림을 택한 건데요. 이 보시면 뭔가 사실적이고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림이 아니라 추상 형태를 아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는 흑백이 아니라 컬러 그림이기는 한데 인쇄물로 저희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논문의 형태는 흑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흑백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흑백으로 봐도 아주 훌륭한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좀 추가로 보실까요? 그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컬러 그림인데요. 그림과 관계된 이 환자는 저명한 신경과 계통의 논문인 뉴럴로지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라고 해요. 이 이외에도 파킨슨병을 앓는 여러 환자들이 소개된 적이 있기는 한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들을 모아서 보면 조금 더 특별하게 병의 경과와 관련된 화풍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그 A라고 하는 사진,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발병 전에 파킨슨병이 있기 전에 그린 작품인데요. 이때는 비교적 사진하고 유사하고 좀 더 사실적이고 또렷한 형태의 그림인데 반해 B, C, D로 갈수록 그림이 뭔가 약간 이제 아까 한희경 씨 말씀같이 몽환적이고 조금 흐릿해지면서 몽롱한 느낌의 그림이 되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사실주의적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 뒤쪽으로 갈수록 인상주의적 화풍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쓴 신경학자는 도파민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 증가시킨다라고 말하면서 감소한 도파민을 이제 치료로 인해서 더 나아지게 하면 환자분의 감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고양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상적인 화풍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게 되었을까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예술 작품과 선생님의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결합이 되면서 저도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 뚜렷한 그림도 좋지만 뭔가 꿈을 꾸는 듯한 이런 느낌의 그림도 너무 분위기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우 교수님, 그렇다면 파킨슨병이 아닌 환자가 도파민을 먹고 그림을 그려도 뭔가 좀 이런 다른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추천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도파민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환자한테 처방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도파민 저희가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도파민이 느린 걸 빠르게 만들고 이제 감정에도 그렇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들어가면 뭔가 이제 충동성이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이 있고 의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도박했을 때 게임했을 때 도파민 레벨이 올라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썼을 때 뭔가 억눌리고 마이너스 쪽에 있던 이제 기분이나 운동 증상들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동 그리고 의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단어고 충동은 약간 부정적인 것 같고 의욕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계열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이제 적정 용량대로 썼을 때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제 약간 기분이 업되면서 우울증도 없어지고
또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생기는 것처럼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이제 그런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림들을 보면 상당히 레벨이 높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원래 미술을 하셨던 분들이 그렸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계신 파킨슨병 환자와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예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어려운 이름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저희 생활 속에서도 작은 그림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예전에는 전혀 예술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시다가 병을 앓고 또 도파민 치료를 받고 상황이 변하면서 이런 이제 예술적인 일들, 예술을 이제 본인 일상생활에 투영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이찬영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호 교수님 말씀대로 파킨슨병이 생기면서 창의력이 오히려 폭발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1955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세 아이의 할머니인 치피 샤이시라는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현재 이스라엘 파킨슨병 협회 회원이자 파킨슨병 유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에 오른손이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있어서 신경과를 내원하여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예술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하고 직업도 굉장히 평범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손떨림 증상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는데도 본인에게 통제할 수 없는 그림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그림을 꾸준히 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어머! 이런 그림입니다. 아니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봤던 사람이 그림이라고요? 네. 지금은 현재 그림 외에도 글도 쓰고 조각도 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파킨슨병 발병 이후에 오히려 자기도 몰랐던 예술적 능력을 발견하게 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파킨슨병 환자가 창의력이 폭발되는 것은 매우 일부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는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술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단정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혹시 모를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분도 두 아이의 엄마였다고 하고 예술과 동떨어진 삶 저와 비슷하거든요. 저도 뭐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술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시작을 해야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운동 중요하고 저희가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마음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자들을 보면 노래 부르러 다니시거나 그림 그리러 다니시거나 혹은 또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시거나 뭐 춤추시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운동 증상도 좋고 우울한 마음도 없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권고드리는 것은 이제 뭐 꼭 어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마음도 안정시키고 또한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마음들도 좀 잊어버리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희경 씨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파킨슨병이 생긴 뒤에도 꾸준하게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많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술적 활동이 삶의 의욕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모두 저마다 예술 활동으로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윤지영 교수님 어떤 분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에 전문 무용수 지원 센터라는 곳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무용 심포지움과 워크숍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댄스의 가치와 이점 이해하기가 주제였다고 하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무용치료사,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들이 모여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과 그리고 이제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라든가 감정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해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시행했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운동 증상 때문에 좀 전에 이은무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은 무용을 통해서 그 이제 움직임도 조금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제 고립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내셨고요.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병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룹 활동이나 그 모임들을 만들어서 기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도 이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병에 대해서 알리고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한 모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명한 분들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샬롯 존스 월 화가를 먼저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어머니입니다. 작년 2021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름답고 인상적인 다수의 초상화와 풍경화를 선보였습니다. 샬롯 여사는 40세에 파킨슨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팔이 갑자기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여 눈물이 날 정도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붓을 놓지 않고 매일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번엔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닐 다이아몬드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은 2018년도에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진단을 받고 이전처럼 공연 투어를 왕성하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새로운 앨범을 내는 등 아직까지 음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닐 다이아몬드와 그의 팬들은 파킨슨병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연구 활동을 독려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영 교수님, 마지막 분은 저희 세대는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파킨슨병을 연구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연구에 투입하셔서 재단까지 설립하셨는데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저희 세대에서만 유명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혹시 아실까요? 알죠, 알죠. 네. 우리 같은 세대네요. 1, 2, 3편까지 나온 네. 영화입니다. 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제이 폭스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도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는 30대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이제 이 절망에만 빠지지 않고 이 병을 같은 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이름을 딴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연구를 위한 기부금도 모으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그래서 활발하게 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적 영감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파킨슨병 환자들의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작품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방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들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어떠셨어요? 우선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소소하고 일상적인 작은 행복들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예술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예술을 영화라든가 음악을 즐기시는 방법도 있고요. 찾아서 잘 즐기는 삶을 꾸려나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훈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언뜻 떠오르는 분이 이제 김혜남 선생님이라고 네. 정신과 전문의신데요. 학술상도 수상하실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하루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파킨슨병 진단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보통 파킨슨병 10년, 20년 가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김혜남 선생님 사례를 보고 저희도 할 수 있다. 어떤 것든지 찾아서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동안 팟캐스트 TV 진행하면서 매번 좀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께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 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